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종목 상승률 좋고요. 시장에 대한 포트 배분 전략도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433이었어요. 4는 미국 규제 완화, 그리고 3은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 섹터, 그리고 3이 지난주에 현금이었잖아요. 이번 주 변동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433 그대로. 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코인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긍정이신 건가요? 네네. 오. 조선까지도 그렇고 연말에는 네. 역시 기간 순매수다. 리밸런싱 전략까지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30% 현금인데 네. 이것도 조금 불안한 장이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국지적으로 섹터 단위나 종목 단에서의 상승인 거지, 지수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오를까는 여전히 고민이기 때문에 네. 30%는 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제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해주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집중했던 곳이 이제 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네. 좋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순매수 1위 섹터가 스타일별로 조선이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집중했었던 곳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조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뭐 섹터를 나누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 네. 고민을 해볼 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코스피 스타일별로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성장 쪽 그리고 소형주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개별 이제 지수도 많이 반등이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종목 단위라든지 섹터 단으로 이제 움직인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의 펀드 자금의 유입 동향을 보면 네. 한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국내적으로 매주 글로벌 펀드 주식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약간 ETF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셔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문득 언젠가 김경준 부장님께서 국내에서 관심을 두고 투자해도 좋을 2025년 핫 ETF 이런 거 한번 네. 골라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심 빼시고. 네. 그렇죠. 회사와 관련 사심 빼고 네. 정말 괜찮게 보이는 네, 네, 네. ETF 이런 거 한번 감히 좀 특집으로 요청을 드려볼게요. 저 AI 소프트웨어 AS 좀 할게요. 왜냐하면 루닛도 주셨고 셀바스 AI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여전히 계속 중심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한 거죠? 네, 지금 특히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이제 20% 정도 상승이 왔고, 그 다음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에 재차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간 단위로 이제 8% 정도 상승이 왔었는데, 뭐 가격적으로는 14,000원 돌파할 때 조금 더 베팅을 집중해 보라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특히나 그 의료 AI 쪽에서는 루닛이 잡아주고 있고, 전반적인 AI 소프트웨어 쪽은 이스트 소프트도 지난주에 또다시 뭐 반년내 최고가 돌파라든지 20%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여전히 뭔가 수급에 뭔가 주도력, 힘이 있는 쪽은 AI 소프트웨어 쪽이고, 전반적으로 종목이 탄탄하게 뭐 한 종목, 특정 한 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규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뭐 그 챗GPT를 이용한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추가적으로 관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진영의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끌고 가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추가 관심 언급해 주셨네요. 자, 433에 3에 들어갔던 외국인의 수급 꾸준히 들어왔던 조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조선주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급락 나오고 반등할 때 서브섹터 단에서는 조선이 꽤 강하게 네. 올라왔잖아요. 조선주 지속 보유인 거죠? 그 현대, 특히나 이제 처음에 기존 탑픽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후발로 이제 올라가는데 내년도에 이제 실적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기 때문에 현대미포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고가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부분에서 뭐 자사주 매입까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큰 비중을 이제 실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 염려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LNG 쪽에서도 많이 이제 척수로다가 많이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 뭐 올해 이제 10에서 15% 정도 단가를 조금 낮추면서 뭐 저가 수주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 국가별로 이제 살펴보면 걔네들이 많이 수주를 땡긴 곳이 카타르예요. 그런데 카타르 같은 경우에 세계 3위 이제 해상 LNG 뭐 화물을 수출하는 쪽인데 그거를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수입해 줄게. 대신 너희가 LNG 선을 뭐 이렇게 좀 가져가줘라고 하면서 걔네들이랑 뭔가 위닝 구조가 맞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돼 있었다. 그 다른 쪽은 이제 여전히 저희의 경쟁력이 높은 이제 상황이면서 뭐 그렇게 되면서 슬롯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부터 이제 편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말이라든지 28년도 말에 슬롯이 열려 있는 쪽을 이용해서 단독 비딩이 가능하고 그러면 LNG 쪽으로다가 또다시 신조선가가 고가를 돌파할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라. 조선. 네. 그러면서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ETF적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으세요. 그 말씀하셨던.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뭐 그 현대미포도 좋지만 ETF적으로 그 솔 조선 탑3 플러스라는 이제 주간 단위로 한 5.9%, 월간 단위로 47% 이제 그 연간 단위로 47%가 올랐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개별 종목에 이렇게 하나씩 그 매칭을 하셔도 좋지만 섹터 단에서 뭔가 조선을 ETF로다가 가져가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미국 주식을 ETF로 가져가시면서 개별 국내는 이제 아니까 잘 아시니까 개별 종목을 사시기도 하는데 네. 반대로 미국을 종목 종목으로 단에서 사고. 그렇죠 세팅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세팅을 하시고 조선 국내를 약간 묶어 가시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개인이 이제 순매수 상위 ETF 네. 그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주간 등락률이 전부 다 고만한 게 미국 S&P 500 그다음에 다우존스 요런 쪽으로만 지금 비중이 실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주간 등락률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못 챙겨 먹고 지금 미국 쪽이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찬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종목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되레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이런 포트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미국에서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집중하고 국내에서는 섹터 ETF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그 네. 가운데서 조선 섹터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은 조선도 조선이지만 엔진, 뭐 본행제까지 함께 영향받을 수 있고 밸브 등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시청자분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경준의 황금 비율이 아니라 김경준의 토모큐브로 프로그램 명을 바꿔본 건 어떻겠냐. 그만큼 이 토모큐브 목표가 5만 원의 손절 라인 없음이 충격이 컸던 거거든요. 네. 임팩트가 있었던 거고. 근데 말씀 주신 때가 한 11,000원 요래했었나요? 네, 네. 그 뒤로 정말 좋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매주 AS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5만 원 외치셨으니 지금도 보유인 거죠? 네네 보유면서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차트, 네, 보여주세요. 바랍니다. 그 제가 준비한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일간 단위로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일간 단위로 거래량이 지금 그 바로 전에 상장한 지 3거래일 됐을 때의 네. 25% 정도 오른 날이 있는데 그때는 1,300만 주가 나오면서 15,000원을 돌파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2거래일 동안에는 130만 주, 60만 주 정도밖에 안 나오는 엄청나게 작은 그때 대비 거래 대금으로 15,000원에 이제 돌파 그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비바이오 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비바이오 쪽으로 계약건이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때 비바이오 쪽으로 나올 때 이제 주식 IR 담당자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유리기판이라든지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그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뭔가 회사가 일정이 미뤄지는 부분이 설령 나올지라도 그 부분을 제가 방송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뿐만이 아니라 주가를 구성하는 거래 대금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보호 예수가 풀리는 그런 지점에서의 전략들 매수해보자 하셨잖아요. 네, 그 3% 정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 오히려 매집
가격대를 13,200원에서 14,500원으로 높이겠다. 그만큼 뭔가 집중하고 있다. 그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면서 늘 말씀드리는 파크 시스템스의 초기 모습처럼 중장기적으로 꼭 보유하셔라. 그리고 끝으로 3천억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네. 3천억이 넘어가면 기관과 외국인이 재차 더 큰 물량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3천억까지 충분히 그 끌고 가시다가 3천억부터 또다시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끝났는데 저희가 차트가 준비돼서 네. 이 타이밍이 아쉬웠지만 충분히 여러분 한 번 더 복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토모큐브의 변곡이 있을 때마다 김경준 부장님과 계속 호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종목은 에이럭스. 오, 드론 쪽. 네. 혹시 그 트럼프 당선인의 이 맥도날드 드론 배달 사진 보셨나요? 그거 못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론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부각이 되기도 했고, 워낙 네. 사실 이제 드론은 안티 드론 잡는다부터 해서 드론 네.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네. 드론에 초점 맞춰서 에이럭스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원래는 AI 코딩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도 있지만 드론에 포커스를 맞췄다. 제가 어떤 부분 때문인지 하면 제가 준비한 장표를 보시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제가 네. 기업 탐방에 갔었거든요. 기업 탐방 가셨어요? 네, 바로 탐방을 갔는데 굉장히 창동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네.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미국 공군 조종 교육용 드론 1만 대 수출을 이미 작년에 이게 시장에서 부각되기도 전에 이미 미 공군에 수출을 했다. 요거 보자마자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 보니 기술력도 뛰어나면서 CES에 이미 작년도에는 AI 코딩 로봇으로 네. 이제 수상을 혁신상을 탔는데 올해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CES가 열리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에서 이미 드론 부분에서 그 수상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은 담보돼 있고 요쪽이 그러면 공군 뭐 이런 쪽 국방 쪽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 부분이 경량 드론을 다루는 업체고 미국에서 중국과 이런 마찰이 앞으로 이제 있을 거라 가지고 네. 거기에서 90% 이상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DJI의 드론, 고가 드론이 90%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퇴출 그 지경에 오고 나머지 10%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DJI보다 어떻게 무게도 90% 정도 가격도 80, 90% 정도 낮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고가의 드론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동업체도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군용 같은 경우에는 척박한 환경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막 그 레저용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거나 뭔가 그 와이파이가 아니라 위성이 안 잡히거나 GPS가 안 잡히거나 하는 환경 속에서도 적군을 물리쳐야 된다. 그럴 때에 얘네들이 그 20만 원짜리 드론을 100만 원짜리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80억짜리 전차를 물리친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되시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국방 쪽에서도 연락이 지금 오고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로 보안을 유지해달라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못 해드리고요. 아무튼 그 매수가 9,000원에서 9,6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13,000원 정도. 왜냐하면 드론이 워낙 이제 요즘에 핫한 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 먹고 나오시면서 추세 상승 쪽은 교육용 드론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교육 쪽에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뭔가 교과 과정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8,700원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짧게 장기적 전망은 있으나 일단은 워낙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목표가 13,000원 정도로 대응하자 얘기해 주셨네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김경준 부장님 환호해주고 계십니다. 추후 추가적으로 이 종목도 AS에 나갈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